오, 젠장. 그래. 오, 또 날아온다. 오. 러시아는 오늘 밤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복합적인 미사일 공격을 키이우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도시들에 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령군은 8월 20일 밤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키이우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오늘 밤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되지 않은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탄약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날아왔습니다.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모든 종류의 순항미사일, 일반 샤헤드, 제트 샤헤드, 심지어 반데롤리까지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대규모 공격의 특징 중 하나는 러시아가 사실상 모든 가능한 방향에서 수도를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결과 세계 지역에서 상당한 파괴가 기록되었고 몰도바와의 국경에 있는 국경 검문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서는 러시아가 한 달에 최대 200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안타깝게도 가을과 겨울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왜 블라디미르 푸틴이 배수진을 치고 이번 밤 공격에 가진 모든 것을 동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함께 이 야간 공격의 결과를 분석하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전쟁이 계속될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데노게에서의 파루스, 그리고 어린이 도시 발뎀에서의 퍼레이드입니다. 파루스. 파르스. 감사합니다. 엄마야, 에피센터가 생산적으로 멀어졌어. 그래서 8월 20일 새벽 야만적이고 씻지 않을 러시아가 통제를 잃고 키이우와 그 지역에 대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복합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와 브로바리에서는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주택, 창고, 그리고 주요 인프라 시설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오데사도 공격을 받았고 하르키우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지만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이우에서는 자정 무렵 공습 경보가 울렸고 곧바로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적군은 우크라이나 수도와 키이우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에서 키이우로 칼리브르 미사일이 날아왔고 새벽 3시 이후에는 여러 그룹의 순항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채널의 정보에 따르면 미사일들은 기동하며 수미주, 하르키우주, 폴타바주, 체르카시주, 체르니히 우주를 거쳐 수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사일 외에도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드론도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이 되자 키이우에서는 다시 한번 드론을 대상으로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는 공습 경보가 거의 9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다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에는 키이우 시간으로 약 16시. 키이우에서는 다시 드론이 격추되면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공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로 드론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정보에 따르면 8월 20일 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닉스, 치르콘,
이스칸데르 M, S-400 같은 탄도미사일과 36발의 크루즈 미사일 X-101, 이스칸데르 K, 그리고 이들의 A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 598발, 단데롤 2기, 그리고 168대의 공격 드론, 그 중에는 샤헤드 드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격 방향은 바로 키예프 지역이었습니다. 반공망이 31발의 크루즈 미사일, 8발의 칼리브르, 반데롤 2기, 그리고 145대의 드론을 격추하거나 무력화시켰습니다. 28곳에서 명중이 확인되었고 추가로 2곳에서는 파편 낙하가 있었습니다. 키예프에게 이번 공격은 안타깝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15명이 사망했고 3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일인 8월 21일 은 수도에서 애도의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수도 스베토신스키 지역에서는 산업시설 부지에 피격이 확인되었고 500제곱미터와 1000제곱미터 규밀 최이시 규모의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솔로민스키 지역의 9층짜리 주거 건물에서는 8층과 9층이 파괴되었고 주택과 학교 대피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다르니치키 지역에서는 비주거시설 부지에 피격이 있었고 약 100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와 자동차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브로바리에서는 공업 인프라 시설이 피격되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는 보리스폴에서 파편이 떨어진 곳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공격의 결과로 보리스폴 지역에서 14채의 개인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창고 건물 4채, 주유소, 고층 건물, 그리고 차량 8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국방부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는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는 그들이 파이어포인트 공장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목록을 내놓았습니다. 그 공장은 FP 드론과 플라밍고 미사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류티 드론을 생산하는 안토노프 기업도 공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TU 공격을 정당화한 이유는 바로 지금 러시아로 날아가고 있는 그 드론과 미사일 생산 시설을 파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르키우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곳 하르키우에서는 몰니아형 드론이 주유소를 타격했고 체르니히우주 프릴로키시에는 2발이 날아들어 큰 소리가 났습니다. 체르카시 지역에서는 격추된 표적이 있었고 오데사 남부 지역은 대규모 공격을 받았습니다. 적의 목표는 민간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인들이 대규모 공격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은 다양한 유형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조합하여 민간 인프라에 최대한 큰 피해를 주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오데사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드론으로 몰도바와의 국경 검문소를 공격했고 체르니히우 지역에서는 가스 인프라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민간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지만 그 메시지가 뭡니까? 러시아인이 야만인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겁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자신들이 야만적이라는 걸 굳이 증명하려고 합니까? 이 공격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파트너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더 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젤렌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스크바가 탄도미사일과 긴장고조에 투자하는 동안 세계가 이런 공격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방어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한 러시아는 진지하게 평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매일 프레이아 프로그램을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기는 아직 패트리어트로 대체할 수 없으며 매일 필요합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기회를 찾아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은 러시아가 자국 창고에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수백 발을 비축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닉스 미사일 60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 450발도 있습니다. S-400 시스템용 RM-48U 미사일 400발도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M용 미사일 약 130발도 있습니다. 치르콘 미사일 120발, KH-101 미사일 100발,
킨잘 미사일 50발, 그리고 북한의 KN-23과 KN-24 미사일도 각각 50발씩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GUR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달 200발이 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대공 미사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8월 20일 밤, 러시아 연방의 대규모 공격의 특징은 러시아가 거의 모든 가능한 방향에서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밤에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되지 않은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탄약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날아왔습니다.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모든 종류의 순항미사일, 일반 샤헤드, 극초음속 샤헤드, 번개 드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반데롤리까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러시아 연방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의 순항미사일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한 번에 다 사용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러시아인들이 이 전쟁을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인하고 최대한 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실제로 우크라이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경제가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어제 조사 결과 현재 러시아 경제의 하락 속도라면 러시아인들은 앞으로 1년 더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따르면 크렘린에게 상황이 정말로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1년 동안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